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기초회계 강좌 2강 정도 되죠. 그렇죠? 같이 하게 될 최창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회계에 관한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는 강좌가 아니라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차변 대변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재무제표가 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회계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강좌니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프린트 교재 받으셨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초라고 해서 일반회계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제 회계 정의가 나와 있죠. 그렇죠? 회계는 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소위 회계라는 것은 장사에 관한 일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칠판을 보시면 돼요. 보시고 제가 교재를 살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걸 배우시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보죠. 여기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장사하시는 분 잘 안 계시겠지만 장사한다고 가정하시고 회사 그만두고 편의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작게. 편의점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통 1년이라고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편의점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편의점 하려면 직기 비품도 사야 될 테고 알바생도 고용해야 될 테고 돈이 나갈 거 아니겠죠? 초기에 돈 작은 계획을 짜보니까 한 2억 정도 나갈 것 같아요. 현금이. 돈이 없어. 그죠? 그래서 내 돈을 좀 은행 돈하고 다 털어보니까 내가 수중에 지금 가진 돈이 1억밖에 없어요. 자기 돈이라고 써볼게요. 1억 원. 그죠? 이걸 이제 장사할 때 내 돈을 이제 넣는 것을 우리 두 글자로 보통 출자라 부르거든요. 출자. 그죠? 내 돈 넣는 거.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죠? 은행 가서 빌렸겠죠. 그죠? 그래서 은행 돈을 1억 원을 빌리신 거예요. 은행 돈을. 설정은 좀 길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돈 빌리는 것을 우리가 융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회계에서는 유식하게 차입한다고 불러요. 차입. 그래서 1월 1일 날 내가 이제 현금 2억 원을 은행 돈 1억 원 빌려서 1억 원은 내 돈을 출자해서 편의점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 이제 오픈하시면 처음에는 인테리어 하겠죠. 직기 비품도 사겠죠. 냉장고도 살 테고 할 거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부를 때 보통 우리가 비품이라 부르거든요. 회계에서는. 비품 같은 거 구입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다 팔 물건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냉장고 채워야지. 그렇죠? 캔커피도 사올 테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캔커피. 내가 파는 물건을 보통 부를 때 우리가 상품이라 불러요. 상품. 들어보셨죠? 상품.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 입장에선 캔커피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라 부르고 내가 직접 만들어 파는 물건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품이라 부릅니다. 제품. 예를 들어서 휴대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쓰시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게 매장 있죠? 휴대폰 매장 가시면 매장에 있는 스마트폰은 상품일까요? 제품일까요? 매장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온 거잖아. 그렇죠? 사다 파는 거니까 상품이 되겠죠. 같은 스마트폰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이 지네들 제품이 되겠죠. 지금 만든 거니까. 그렇죠? 상품은 두 개 다 파는 건데 상품은 이제 주로 내가 사다가 파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제품은 내가 만들어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사서 직원도 고용을 했어요. 알바생도 고용을 하고 그죠? 팔겠죠. 매출하겠죠. 그렇죠? 캔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할 거 아니겠죠? 그래서 매출을 했어요. 거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1년 동안 편의점을 내가 해서 이제 1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2억의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표현으로 수입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수입. 그리고 상품 사는데 돈 쓰고 관리비도 나갈 테고 전기요금 나갈 테고 직원들 이제 월급도 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출한다고 그러죠. 경비 쓴 거 지출이라고 써볼게요. 경비 쓴 게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남긴 돈 얼마예요? 당연히 1억 아닙니까? 그죠? 1억 원을 남긴 거예요. 다른 거 전혀 변동 없다고 친다면 1년 동안 내가 처음에 오픈할 때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은행 돈 빌렸지만 1억 더 벌었어. 그럼 12월 말일 날 얼마가 돼 현금이? 3억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은행 돈 갚은 거 없다면 현금이 3억 원이 되겠죠. 그죠? 이 중에 은행 돈은 아직 안 갚고 버티고 있어요. 여전히 1억 원이고. 그리고 내 돈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죠? 내가 1억 출자한 금액에다가 1억을 더 벌은 바람에 2억이 된 거죠. 2억이. 이렇게 거래가 1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 보시면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보시면 냉장고도 사고 상품도 사고 직원도 고용하고 팔았다 이런 걸 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위 우리가 1년간 거래한 거죠. 쉽게. 거래했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현금 2억부터 시작해서 1억의 순수입이 나서 현금이 3억 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예요? 1년 동안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돈의 흐름인 거지, 돈의 흐름. 그렇죠? 돈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서도 가계부 쓰는 판에 회사에서, 편의점도 회사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이 1년 동안의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부에 기록하겠죠. 그죠? 아니 뭐 회계사무실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이제 기장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부를 기록하겠죠. 장부를 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왜 기록합니까? 당연히 내가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동안 쓴 게 얼마인지, 그렇죠? 번 돈이 얼마인지 물론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으면 기억 못 할 거 아니겠죠? 그걸 장부를 기록해야지만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관리 목적이라는 게 있죠. 관리 목적.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오너.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라고 써보겠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유식가게 경영자. 그죠? 또 하나가 있죠. 세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금 내야죠. 자영업자든 법인이든 세금 내야죠. 그렇죠? 1년 번 돈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 신고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세무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신고 목적.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져가요? 국세청, 세무서가 가져가겠죠. 그렇죠? 세무서가 세금을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뭐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내시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거가 바로 장부 기록된 걸 보고 이제 세금을 매기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주로 작은 회사들은, 개인 자영업자나 작은 회사들은 이런 목적이 강하고, 좀 큰 회사, 뭐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그 삼성전자에 투자한 수많은 주주가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궁금해하겠죠.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가 보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목적.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이제 큰 회사, 주식회사 같은 경우라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 주주, 채권자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주로 뭐 주주한테 1년간 장사 이렇게 했습니다. 실적을 보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걸 그냥 구분하면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책 정리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경영자가 관리 목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 하면 관리회계라 불러요. 회계를 쪼개보면 관리회계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다가 세금 신고 목적으로 장부를 이제 기록하는 것을 세무회계라 불러요. 세무회계 사무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라고 했을 때 뭐 배우시겠지만 차변 대변으로 전표를 막 기록하고 분계를 하는 목적은 주로 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재무회계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뭐 혹시라도 뭐 회계 원리를 배우시거나 뭐 중급회계라는 과목을 배우시거나 뭐 여러 가지 자격 시험 보실 때 회계 배우시잖아. 그건 주로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회계란 것은 장사를 했다면 당연히 1년 동안 거래가 발생을 할 테고 여기에 따른 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왜 기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림 보이시죠? 출판에 제가 쓴 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회계 분류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크게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된다. 뭐 이 과정 뭐 시험 보는 과정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저런 걸 회계라 부르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자격증 준비하시거나 실무에서 회계 업무를 보신다면 더 빡세게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이 과목은 그런 과목 아니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장부 기록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전반적인 회계 틀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 역시 나와 있죠. 3번에 장부 기록의 흐름이라고 해서. 자, 일단 회계란 것은 시스템의 하나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란 것은 인풋이란 게 있고 그게 데이터가 처리가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회계도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회계상 인풋이 있겠죠. 그죠? 뭔가 거래가 되겠죠. 방금 보셨잖아요. 장사를 했다. 거래를 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발생하죠. 그죠? 이걸 1년 동안,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소위 장부 기록을 합니다. 장부 기록. 그죠?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분계 들어보셨죠? 분계. 전표 들어보셨나요? 전표 입력한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손으로 수작업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죠. 그죠? 다 컴퓨터로 하잖아. 그죠? 전표 입력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장부를 기록한다는 건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죠? 제가 교재에다가는 분계도 하고 뭐 장부 기록 과정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분계, 동그라미 2번 정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시산표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무시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냥 장부 기록한다, 분계한다, 전표를 입력한다.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일단 장부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회사에 뭐가 나올 것이냐 보세요. 내가 삼성전자 주주야. 그렇죠?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장부를 기록했어요. 출력하니까 A4 용지 100장이야. 그걸 던져주면서 봐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장부 기록한 것을 요약된 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약된 표로 만들어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얘를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재무제표.
결과물,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 찍어내는 게 목적이 바로 회계의 목적입니다. 재무제표, 재무, 돈이죠. 여러 가지 표, 그렇죠?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 과정이 전반적인 회계의 틀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것은 뭐 대한민국의 거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고받은 게 거래죠, 그렇죠? 그리고 장부 기록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짝 맛배기로 복잡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부 기록이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실 건요 재무제표의 모양새를 좀 볼게요. 최종 산출물인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재무제표란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장부를 기록했어요. 장수가 A4 용지로 뽑으니까 한 1000장 힘들잖아, 보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쁘게 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약된 표로. 그래서 쉽게 재무제표란 것은 1년 동안 장부 기록된 것을 요약된 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부 기록된 것을 요약된 표로 이쁘장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재무제표란이라고 해서 제가 쭉 적어드린 게 있어요. 칠판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장부 기록한 것을 표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가 이름이 제자가 붙었죠. 제자가 붙으면 여러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론 재무제표 나중에 혹시라도 더 깊숙하게 회계를 공부하시면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뭐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기본이니까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무제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표가 두 가지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방금 이제 회사가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돈의 흐름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에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회사의 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으로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미혼 여성이시라고 생각해봐요. 결혼 안 했으나, 그죠? 결혼 안 한 여성이면 보통 이제 남자 그런다고 하면 좀 그런데, 그렇죠? 결혼 상대방 우리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보면 뭐 결혼 상대방을 고른다고 좀 그러네요. 할 때 뭐 가장 우선시하는 거 보통 뭐라고 나와요? 뭐 성격, 가치관, 아름다운 얘기죠, 그렇죠? 보통은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죠? 그 능력이란 것은 보통 그 첫 번째 이게 있죠. 지금 가진 재산도 능력이죠, 그렇죠? 지금 가진 재산을 이러다 누가 소개팅 시켜준대, 그렇죠? 그럼 물어보겠죠. 야, 그 사람 재산은 얼마나 돼? 모아둔 돈은 얼마나 돼? 물어볼 거 아니겠죠? 지금 가진 재산은 얼마? 이것도 돈에 대한 정보죠. 또 하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직장 뭐야? 어디 다녀? 직업 뭐야?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뭘 알기 위한 거예요? 연봉 얼마인지 그걸 알기 위한 거 아니겠죠? 그래서 연봉은 얼마? 이것도 돈에 관한 정보죠. 사람으로 친다면, 그렇죠?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지금 가진 재산, 금수저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한 10억대, 그렇죠? 10억. 근데 연봉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0이겠죠. 반대도 성립할 수 있을 거 아니겠죠? 재산 얼마야? 갓 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모아둔 돈 하나도 없대요. 0이죠. 근데 연봉 1억이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서로 다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 사람한테는 야, 그 사람 지금 가진 재산 얼마야? 연봉 얼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회사한테 이걸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이걸 회사라고 친다면 우리가 기록한 것은 회사에 관한 돈의 정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회사라고 친다면 이 말을 유식하게 어떻게 쓰냐 하면 지금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 또는 뭐 재무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 시점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12월 말일입니다. 12월 30일. 아시죠? 그 다음 보세요. 연봉, 이건 사람으로 친다면 한 해 버는 돈이잖아, 그렇죠? 그 회사로 쳐봐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회사한테는 야, 너네 회사 일정 기간 동안 연봉은 1년이죠. 주로 1년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는 어떻게 해야 되라고 표현해요. 번 돈 얼마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 성과라고 부릅니다. 경영 성과 유식하게. 그리고 이 일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 보시면 나오잖아요. 분기마다. 1사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얼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장회사는 분기마다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만드는 거야. 두 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란 것은 한 해 동안의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해서 두 장의 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는 12월 말 거래한 결과 12월 말에 이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 이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재무상태표. 또는 뭐 혹시라도
강의 들으신 분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표현은 대차 대조표라는 표현도 씁니다. 지금도 써요. 그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이름은 재무상태표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1년 동안 번 돈을 뭐라 부르냐? 이 경영 성과를 나타낸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가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재무제표란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서 5번에 재무제표 종류라고 해서 모양새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상 야릇한 표 하나 있죠. 이름 부를 때 재무상태표라 불러요. 모양새는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영업 실적이라고 해서 수익과 지출 쉽게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 게 손익계산서. 오른쪽에 또 이상 야릇한 양식 보이시죠? 그렇죠?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가지 표. 자, 그러면 두 가지 표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새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페이지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란 것은 1년 거래한 결과를 기록해서 두 장의 표를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1년 거래한 결과 12월 말에 이 회사가 가진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 1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인 경영 성과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이제부터 이 표의 모양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책에 다 적혀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조금 전에 칠판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책에 쭉 설명된 것은 강의 다 들으시고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그 슈퍼 편의점 한번 오픈하신 분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름은 김씨라고 써볼게요. 그냥 김씨. 그렇죠? 이 김씨라는 분이 1월 1일자로 슈퍼마켓 오픈하신 거예요. 아까 그 기억나시죠?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죠.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 날이 있고 이때 이제 현금 얼마 가지고 있죠? 2억 가지고 있죠. 이 중에 은행돈 1억 빌렸잖아요. 은행돈 1억 빌렸고 차입했다 폼나게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자기 돈 1억은 뭐 했어요? 출자했다라고 표현했죠. 유식하게.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뭐 거래를 쭉 했잖아요. 뭐 비품도 사고 상품도 샀다가 팔았다가 뭐 했죠. 그렇죠? 다 무시. 그렇죠? 일단 거래를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또 벌어들인 수입이 제가 2억이라고 했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억. 그리고 지출한 경비가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순수하게 1억을 남겼다라고 했죠. 20분 전에 했죠. 20분 전에. 까먹으신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제 12월 말이 되어서 이제 현금이 3억이 될 테고 이 중에 은행돈은 여전히 버티고 있죠. 안 갚고 1억이고 나머지 돈이 이제 2억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간 걸 좀 보세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쪽에 와서 봐요. 1월 1일 날 요거 있죠. 요 박스 치는 거 요거. 현금 2억, 은행돈 1억, 자기돈 1억 이렇게 요걸 표로 만드는 재무제표로 만든다면 조금 전에 방금 했잖아요. 재무상태표로 만들어야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만들어야 됩니까? 재무상태표죠. 1월 1일 시점이잖아요. 일정 시점 그렇죠? 얘는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일반적인 회사는 1월 1일자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일 거 있잖아요. 11월 30일에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만든 거 있는데 가정을 한다면 재무상태표죠. 그다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수익, 지출, 요걸 표로 만들어낸다면 재무상태표로 만드는 겁니까? 손익계산서로 만드는 겁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죠. 1년 번 돈이잖아. 그렇죠? 손익계산서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리고 12월 말일자 얘를 또 표로 만들어낸다면 얘는 확실하죠.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인 회사들은 12월 말일 날 얘 하나랑 그리고 1년 동안 손익계산서 요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1월 1일 날은 작년 12월 30일 거대로 쓰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표를 만들어 볼 테니까 보시면 돼요. 자, 표를 저기 나와 있죠. 교재. 자, 이 표를 만들어 봐요. 자, 표. 선을 긋고 중간에 구분을 시켜서 재무상태표라고 이름 붙여요. 날짜 써야죠. 언제 거? 1월 1일 날 재산 상태. 그죠? 그리고 이 표에다가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왼쪽에 현금 2억 있잖아요. 이걸 여기 써요. 현금 2억. 그 오른쪽에 두 개 있잖아요. 은행돈, 자기돈. 여기 써요. 이쪽에다. 오른쪽에다가. 은행돈 1억. 구분해서 나머지는 자기돈, 은행돈을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은행돈 1억.
그리고 밑에다가 내가 출자한 거 있다? 1억 이렇게 써요. 따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왼쪽에 2억과 오른쪽 두 개 1억 1억 맞나? 그럼 2억은 동일하죠. 그렇죠? 자원은 수평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쓴 겁니다.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자, 이쪽 얘부터 할게요. 얘부터. 얘 똑같아요. 날짜만 달라질 뿐이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선을 그어라. 그리고 중간에 구분을 해서 이름하여 나도 재무상태표. 근데 난 12월 말일 날 재무상태표다. 그래, 12월 31일자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아. 왼쪽에 있던 현금 상금 3억을 그대로 표에 왼쪽에다 써요. 오른쪽에 두 개를 그대로 갖다 써. 그렇죠? 그래서 은행 돈 1억 원은 여기다 쓰고 구분해서 내 돈 2억 되었다? 자기 돈 2억을 써요. 이렇게 해서 틀어 막아봐요. 그럼 똑같죠? 왼쪽에 있는 3억과 오른쪽 두 개 1억, 2억 맞나? 그럼 3억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중간에 거 볼게요. 자, 중간에 거. 얘도 똑같아요. 표의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선을 그어. 중간에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나는 이름하여 손익계단서다. 손익계단서라고 써요. 얘는 날짜가 1월 1일 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기간을 써야 되겠지.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죠? 자, 이쪽에 써요. 왠지 수익을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이쪽에 쓰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쪽에 쓰래요. 오른쪽에다가 수익 2억을 쓰래. 그 다음 지출 1억 쓴 거 있잖아. 경비 쓴 거. 1억 원을 이쪽에 쓰래요. 1억 지출. 그러면 2억 벌어가지고 1억 썼으니까 나머지 순수입 1억 남겠죠. 이건 순수입 요 밑에 쓰래요. 순수입 1억. 그리고 막아요. 틀어 막으면 오른쪽에 2억과 왼쪽 두 개 만나요. 1억, 1억 만나서 두 개 똑같죠. 2억. 그렇죠? 이게 이제 재무제표의 가장 원시 형태 책에 나와 있죠. 그대로 쓴 겁니다. 가장 원시 형태입니다. 야, 근데 책에는 이름이 자산부채 자본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바꿔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폼나게 좀 이제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에 와서 보세요. 이쪽에 와서. 자, 재무상태표죠.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 우리 중학교 때 수학에서는 왼쪽 뭐라 불러요? 좌변, 오른쪽 우변 이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 불러요.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 불러요. 차변, 대변 뜻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야. 진짜? 처음 만든 사람이 이름 붙여준 거야. 차변, 대변이라고 부르자. 물론 차변, 대변에 유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래를 뭐 따지자면 저 그리스 로마로 가야 되겠죠. 그럼 회계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 그냥 차변, 대변.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있죠. 현금 2억. 현금 이거 뭐야? 가진 재산이잖아. 그렇죠? 우리 보통 부를 때는 뭐 재산이라 부르는데 회계에서는 자산이라 불러요. 자산. 회사가 가진 여러 가지 재산 목록들 많을 거 아니에요. 현금도 있을 테고, 뭐 삼성전자라면 건물도 있을 테고, 그렇죠? 또 뭐 있겠어요? 제품도 있을 테고, 그렇죠? 받을 돈도 있을 테고, 뭐 차량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 재산들을 자산이라 부릅니다. 빚진 거 있죠? 갚아야 될 거, 이걸 부채라 불러요. 그죠?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차입금, 뭐 상품 외상으로 사면 또 외상 때 갚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부채라 부릅니다.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있죠? 나머지를 뭐라 부르느냐? 자본이라 불러요. 자본. 내 돈, 순수한 내 돈. 이를 자본이라 불러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모양새 아시겠죠?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을 갈라놓고 왼쪽 차변에 자산을 쓰고 오른쪽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써서 자원은 수평인 거예요. 자원은 똑같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재무상태표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실제로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뭐 삼성전자 재무제표 한번 시간 나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차변 대변 없어요. 그냥 자산 쓰고 밑에 부채 쓰고 밑에 자본 쓰고 한 줄로 쭉 써버렸어요. 자, 그거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회계를 지금 이제 배우신 분들은 차변 대변은 왼쪽과 오른쪽인 거 아시잖아, 그렇죠? 근데 안 배우신 분들은 재무제표 봤을 때 뭐 차변하고 대변적으로 이게 뭐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변 대변을 지워버리고 그냥 한 줄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에 보여줄 때는. 근데 우리 회계를 배우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차변 대변을 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손익계단서도 왼쪽은 차변이라 불러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불러요. 똑같습니다.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수입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유식하게 수익이라 불러요. 그죠? 주로 이제 뭐 일반 회사라면 매출로 버는 돈도 있을 거 아니겠죠? 이런 것들 수익이라 불러요. 그다음 경비 쓰는 거 있겠죠? 뭐 직원들 월급도 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죠? 지출 없어 보이죠? 그래서 비용이라 불러요. 비용. 유식하게 비용. 그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입을 뭐라 부릅니까? 조금 더 얘도 유식하게
순이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순이익, 순수하게 남긴 돈. 그렇죠? 네, 손익계산서 모형사 아시겠죠? 오른쪽부터 할게요. 오른쪽에 수익을 쓰고 왼쪽에 비용을 써라.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 뺀 금액은 순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얘도 동일하죠. 재무상태표. 날짜만 달라질 뿐이지. 야, 너 왼쪽 차변이다. 오른쪽은 너 대변이다. 이건 자산이라 부른다. 가진 재산은. 그렇죠? 그리고 얘를 부채라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본이라 부르겠대. 자본. 되셨죠? 그리고 하나만 조금 추가적으로 뜯어보시면, 근데 이 자본은 그냥 2억이라고 딸랑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2억 중에 1억 원은 맨 처음에 내가 편의점 할 때 내가 출자한 원금이잖아. 맞죠? 나머지 1억 원은 뭐예요? 1년 장사해서 내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여기 온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식하게 교재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처음에 넣은 돈은 자본금이라 부르고, 주식의 사람이 주주가 처음 넣은 돈 있죠. 자본금이라 부르고, 장사해서 이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익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여기 쌓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구분해서 이익잉여금이라 불러요. 이익잉여금. 그래야지 2억이라고 쓰면 1억 원은 처음에 넣은 돈, 1억 원 나 장사해서 번 돈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참고로 여기서 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서로 다른 거 아시겠죠? 순이익은 한 해 한 해 번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익잉여금은 그동안 이익이 쭉 모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생긴 지가 10년 됐어요. 매년 순이익이 1억이 났어. 그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쓴 거 없다면 10년 뒤에는 이익잉여금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10억 돼야죠. 1억씩 10년 동안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익은 한 해 한 해 번 돈이고, 이익잉여금은 그동안 이익 난 게 계속 쌓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 6번부터 쭉 뒤에 설명 나오는 것은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쭉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개인적으로 복습하실 때 한번 해보시라고 쭉 쓴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재무제표 아시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하나가 차변 대변의 뜻은 없어요. 아셨죠? 그냥 처음 만든 이탈리아에 가시면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만들었거든요. 처음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또 오해를 하시냐면, 자산은 좋은 거죠. 부채는 안 좋은 거잖아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계에서 차변에 자산을 쓰는 것은 좋은 건 차변에 쓰고 나쁜 건 대변에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좋은 거잖아. 버는 게. 좋은 건데 좋은 게 대변에 와 있고 비용을 쓰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차변에 와 있죠. 왜 자산은 차변에 쓰고 부채는 대변에 쓰고 자본은 대변에 쓰면서 왜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대변에 쓸까? 왜 비용은 차변에 쓸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세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냥 우리 뭐 길 갈 때 통행하실 때 우측 통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논리적인 이유 있습니까? 사회적 약속이죠.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드신 분이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마라. 따라와라. 그냥 자산은 차변에 쓰겠대요. 부채는 대변에 쓰겠대. 그죠? 내 마음이다. 그 얘기. 처음 만든 사람이니까. 그죠? 그 사람이 수익을 대변에 쓰겠대. 비용을 차변에 쓰겠대. 아셨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회계는 이제 과학이 아니에요. 아셨죠?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논리적 이유를 찾거나 거부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회계 정리랑 재무제표 두 가지 모양새를 공부를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하는 강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